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에 대한 닭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그 뿌리 발육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그런 영양제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 또 한 분은 또 뿌리 발육, 뿌리 비대 뭐 이런 거와 관계되는 좀 설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댓글 그거 맞춰서 같이 섞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그 뿌리는 참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식물에 있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입이다. 그래서 그 중요성, 뿌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그 뿌리가 발육이 나빠지는 그런 그 원인, 뭐든지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그 영양제나 이런 것들, 비료,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6원소 중에서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렸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그 관계되는 뭐 인상가리 제품, 뭐 인상가리 관련 비료 이런 이야기까지 곁들여 한다면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뿌리는 참 소중한 우리 농작물,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자연에 있는 건 나무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먼저 뿌리는 사람의 잎과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저한 나무를 하나 그렸는데요. 저 그림은 잘은 못 그립니다. 자, 이 지상부에 이렇게 잎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하려면 이 지하부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뭔가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입으로 먹지만은 식물은 이 뿌리로 먹는다. 대부분은 뿌리로 먹고 그 다음에 잎에서 생기는 잎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연면십이 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본은 기본적인 것은 뿌리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뿌리를 통해서 이제 뭐 수분이라든지 양수분 이런 게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뿌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잎의 역할도 있지만은 배설하는 효과, 즉 항문의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대사작용을 해가지고 뭐 효소작용해서 그런 각종 찌꺼기가 또 도리어 뿌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물관부와 체관부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서로 물과 양수분도 하지만은 반대로 배출도 한다. 즉 배출 기능도 있다. 물론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기공도 한다. 그리고 이 뿌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지 않도록 이 뿌리는 지하부에 꽉 박혀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즉 도복이 되지 않도록 뿌리는 일정 부분 지상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래서 벼 같은 경우도 중간에 물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뿌리 발육을 좋게 하고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해서 그때는 뿌리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지상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 예전에 분재를 배울 때도 이렇게 화분을 만들면 이 분재를 배울 때도 요 뿌리 부분을 살짝 드러나게 해서 지상부만 키우는 전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 부분도 노출을 지켜서 같이 미적 그런 시각적 그런 효과를 뒀거든요. 왜냐하면 지하부를 꽉 잡는 이렇게 뿌리 땅을 꽉 쥐고 있는 그런 뿌리가 이런 사방팔방으로 뿌리는 뿌리도 대단히 멋있거든요. 그만큼 튼튼한 뿌리는 그 식물이 건강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재를 만들 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분재학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뿌리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상기가 됩니다. 그만큼 교수님도 뿌리는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분재할 때도 뿌리를 살짝 노출을 지켜가지고 팔방근의 아름다움도 같이 표현해야 된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뿌리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뿌리는 이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멀리
그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이 수익을 위쪽에 펼쳐진 이 전체를 수관이라 합니다. 수관 부위에 펼쳐진 만큼 뿌리도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펼쳐져 있지 않고 이 주간 부위 근처에만 잔뿌리가 살살 났다. 이건 결국은 그 버티는 거지 이 멀리까지 가지를 못한다. 그런 경우는 그 식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것이 NK, 질소하고 가리는 그 흡수가 잘 됩니다. 하지만은 그 인산이나 칼슘 이런 흡수가 어렵거든요. 또 미량 요소 중에서 일부 뭐 철이라든지 이런 흡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뿌리가 멀리 갈수록 그 골고루 분산됐을 때 그만큼 흡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뿌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뿌리 발육이 그 나빠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토양 개량이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석회 공급 대단히 중요합니다. 석회를 공급하면 토양이 그 입다나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석회 공급을 하지 않았어도 그 뿌리 토양이 개량이 되지 않죠.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토양의 그 산도, 즉 pH가 높아서 pH가 높게 되면 역시나 그 양수분이 흡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를 공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했었다, 이런 경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토양 개량할 때는 깊이 관리, 즉 심기을 하죠. 우리가 로타리를 치고 경운을 하고 로타리를 쳐서 미리 땅을 그 씨앗을 뿌리거나 정식하거나 아니면 그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땅을 만들 때도 깊이 가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 토양을 개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개량하지 않으면 그만큼 뿌리 발육이 나빠진다. 둘째, 실질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겁니다. 즉 비료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산, 가리, 칼슘, 붕소, 마그네슘 이런 거는 뿌리에 대단히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인산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양이 부족할 때는 역시나 비료를 하셔야 되지만은 인산 성분이 높은 그런 비료, 예를 들어서 용성비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을 좀 시비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뿌리 발육이 나빠지는 경우가 토양의 그 EC, 즉 토양의 염류입니다. 특히 시설하수 같은 경우에 계속 간주, 간액, 물비료 이런 계속 그 비료로 이거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토양의 EC가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물을 키우지 않을 동안에 이제 물을 대어서 뭐 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볏짚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식산 계통의 그런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해가지고 토양의 EC를 낮출 필요도 있다. EC, 즉 토양의 염류를 합니다. 염류. 뭐 생육기 중에는 만약에 EC가 높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뭐 칼슘이나 부식산 이런 거를 관주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EC가 높으면 또 문제는 뭔가 하면 보통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수분이 흡수돼야 되는데 도리어 흡수보다는 도리어 배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뿌리 발육이 나빠진다. 또 뿌리 발육이 나빠지는 건 또 생리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속적으로 착과되는 뭐 고추라든지 가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추, 가지, 또 연속적으로 착각되는 게 토마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참고로 영양생장은 자꾸 웃자라라는 그런 성질입니다. 여기에다가 생식생장은 자람새에 있는 그런 나무에서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거거든요. 이걸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 즉 후대를 만드는 과정을 생식, 그리고 나무가 자라하는 자람새를 영양생장이라고 하는데,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그 밸런스 균형이 대단히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착과되는, 연속 착과되는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 웃걸음, 즉 추비를 해줘야지 그런 밸런스를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면 결국에 뿌리에도 문제가 가고 그런 그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뿌리 발육이 나빠진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 연속적으로 착과되고 계속 새롭게 꽃이 하얗게 피어야 되는데, 고추꽃은 흰색입니다. 참고로 멀리서 봐도 하얀 꽃이 보여야 되는데 가까이 봐도 꽃들이었다. 그만 뿌리 발육이 나빠진 겁니다. 특히 고추는 비끄럼 해가지고 1차 첫물은 잘 달립니다. 그런 바를 먹기 때문에. 그런데 2차에 가서부터 나빠지는 거는 이제 미숙 퇴비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너무 비료를 필요 이상 너무 과다하게 쓸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조 추출물 그런 그 아미노산제를 간주한다거나 미생물을 간주한다거나 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속 착과인 경우에 영양분이 부족해도 그 뿌리가 견디지를 못해서 바란살 깨져가지고 오히려 뿌리 발육이 나빠진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뿌리 발육이 나빠지는 경우가 이제 그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뭐 저온, 고온, 뭐 일조량 부족, 또 환경적이 나빠지는 게 뭐 토양수분 부족, 아니면 물 주는 그거를 조정을 잘못했다. 갑자기 물을 준다고 줘도 과다하게 줬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빨리 회복하는 거는 역시나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 이 해조 추출물에는 천연적인 그 뿌리 발견하는 그런 그 효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그래서 대체로 보면 영양제 같은 경우에 천연 추출물 보통 한약한 경우는 대부분 다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통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걸 아시면 되고요. 물론 그건 이제 연면식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식 후에 이제 모종을 하거든요. 모종을 보통 하면 보통 이런 고추 같은 경우 뭐 배추도 마찬가지지만 고추는 이 프럭에서 빼면 이런 모양이 딱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으로 고추가 자라거든요. 요게 뿌리가 이제 배기가에 따르죠. 알차게.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잔뿌리가 나면서 토양에 있는 수분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금방 고추를 심고 이 부분이 지온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또 이 부분에 있는 수분을 잎에서 빨아당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빨리 마릅니다. 빨리 마른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고 추가로 물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비 오겠지 하고 놔뒀을 경우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시들다 죽어버리거든요. 이 잔뿌리가 날 수 있도록 처음에 좀 도와줘야 된다. 즉 일시적인 그런 수분 부족 이런 것도 뿌리 발육이 나빠지는 거죠. 이제 이런 원인으로 뿌리의 그 기능이 나빠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보통 이제 뿌리 발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뿌리 발근제를 사용하거든요. 뿌리 발근제의 특징은 보면요. 첫째, 뿌리 발생에 좋게 하는 거는 이제 미생물 제제, 즉 효소라든지 그런 미생물 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생장 조절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그 인공적인 그 생장 조절 물질, 예를 들어서 뭐 루톤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천연적인 그런 생장 조절 물질도 있습니다. 뭐 하이포넥스라든지 뭐 이런 대유 새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유 새뿌리나도 이렇게 보시면 그 특징을 보면요. 성분은 그냥 비료만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비료 생산자들은 보통 비료 성분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붕소, 아연, 철. 참고로 뿌리 발육에 도움되는 그런 그 비료 성분은요. 그 칼슘, 칼리하고 저 칼륨 K 그리고 칼슘, 붕소, 아연 그런 겁니다.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뿌리 발육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비료 성분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특징을 보면요. 대유 새뿌리나에는 뿌리 발달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천연 추출 물질과 그리고 그 고품질 아미노산을 넣어놨다. 즉 이런 경우에 보통 뿌리 발육에 도움되는 거는 아미노산제는 대부분 다 해조 추출물들을 보통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생리적인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야 뿌리 발육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보통 대유 새뿌리나 같은 경우는 뭐 삽목을 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고요. 금방 심고 이럴 때 사용하고 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침지도 하고 하는데 보통 침지법은 500배 내지 1000배, 500배는 물 한 말당 20리터 한 말당 40ml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배는 20ml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간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침지 및 간주 가격은 실제 비싸지 않습니다. 즉 구독자 요청대로 가성비 좋은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 효과 좋은 그런 것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유 새뿌리나를 추천했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실제 많이 팔았던 겁니다. 대유 새뿌리나 이거 농협에 가면 판매합니다. 농협에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대유 새뿌리나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그 뿌리죠. 뿌리인데 이제 그게
작물을 지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농작물에는 이렇게 생강, 마늘, 양파, 당근, 이렇게 인삼, 도라지 이처럼 지상부에 있는 것보다 지하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구근을 크게 하고 균일하게 하고 좀 저장성 당도를 좋게 하는 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이 식물도 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밸런스가 늘 중요하거든요. 예, 지상부를 T라고 N이라고 합니다. N. 예, N 밑에가 틀이 T. 예, T라고 합니다. 그래서 TN율, TN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부와 지하부는 늘 제가 반대로 말하거든요. 지상부가 틀이, 지상부가 T고 뿌리가 N, 뿌리가 N입니다. TN율.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이제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자꾸 헷갈립니다. 이 점 이해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60인데요. 자꾸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게 자꾸 헷갈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바라고요. 지상부와 지하부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부가 무성하는 거는 질소질. 특히 질소질이 이제 보통 지상부를 많이 무성하거든요. 그럼 뭐 너무 과비했다 이런 경우는 지상부가 너무 무성하면 지하부는 그만큼 발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작물들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보통 그 신유곤소 중에서 인상가리 제품, 제가 지난번에 대유브리오 한번 이제 설명드리죠. 인상가리 제품 마찬가지 뿌리를 발육시키고 발달시켰는데도 그 인상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뿌리 비례하는 이렇게 대유 금비대, 이거 참고로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또 제가 추천하는 저 가성비 좋은 그런 거를 일단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른 회사 제품도 참고로 많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성분을 보시면요, 그 보정 성분량이 인산이 21%, 그리고 수용성 카리가 12%, 즉 인산과 카리가 합계 대략 한 3-4% 됩니다. 그리고 붕소, 몰균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그런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아미노산 이런 거 섞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식물의 그런 그 생장 조정, 그런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가 비대되는 거거든요. 뿌리가. 그리고 인산가리 제품 들어가면 그만큼 당도 이런 게 좋은 이유가 질소질과의 그런 기량작용도 하면서 또 비슷한 성분이 들어가면 그런 밸런스도 맞춰준다. 즉 너무 웃자름에 좋을 때는 인산과 가리만 들어가도 질소질이 기본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키는 부분은 이렇게 대유 새 뿌리 나와 이렇게 금비대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제가 구독자 요청해서 닦을 영상입니다. 참고로 광고성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대유 새 뿌리 같은 경우는 관주, 침지 이렇게 하고, 관주나 침지는 침지는 이렇게 보시면 그 묘목 같은 경우는 한 2-3시간 전에 이렇게 하고요. 국어는 2시간 전 이렇게 500에서 1100으로 그렇게 침질하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고구마 순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 침지해 놓으면 그만큼 뿌리 발육이 좋다. 그리고 그 그늘에 살짝 물기만 말려가지고 파종하거나 삽목하거나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시 관주도 가능합니다. 관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이 많이 또 길어졌네요. 제 영상 길어지는 거 사람들 안 좋아하던데, 하여튼 구독자들 좀 이해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자꾸 한 개라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점 이해 바라고요.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멋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또 구독자님 요청해가지고 붕소 다시 한번 그 이야기 달라는데요. 그 붕소, 붕산. 참고로 붕소는 16원소 중에 그 원소명이 붕소고, 이제 그게 제품으로 나왔을 때 연면시비용은 주로 이제 붕산이라고요. 그리고 그 입상형으로 토양에 뿌린 걸 붕사라고 하는데, 내일은 제가 붕소, 붕산, 붕사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